안녕하세요. 간단 서양요리 가족 여러분. 저번 주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제 파스타인 캬바텔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캬바텔레 같이 두꺼운 파스타와 잘 어울리는 양고기 라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라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요리에서 라구란 고기를 베이스로 한 소스를 말합니다. 라구는 보통 파스타와 함께 곁들여지는데요. 많이 알려진 라구 중에 흔히 볼로네제 소스라고 부르는 라구 알라 볼로네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오늘 만들 요리는 양고기 라구인 만큼 양고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간 양고기와 간 소고기를 함께 준비했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양고기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만약 양고기를 구하기 어렵거나 양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간 소고기에 간 돼지고기를 섞어서 보통의 고기 라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이탈리안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 3총사인 양파, 당근, 샐러리입니다. 보통 양파 50%, 당근과 샐러리 각각 25%씩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소프리토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미라포아라고 부르는 음식의 향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오늘처럼 라구를 만들 때는 물론이고 각종 육수를 만들 때에도 빠지지 않는 채소들인데요. 중국 요리를 시작할 때 많은 경우가 기름에 파, 마늘, 생강 등으로 향을 내주잖아요. 같은 용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육수를 만들 때에는 오래 끓여야 하니까 채소를 크게 잘라주지만 오늘은 파스타에 곁들일 소스를 만들 것이니까 채소를 작고 균일하게 잘라주겠습니다. 마늘은 얇게 편으로 썰어주셔도 되고 저처럼 굵게 다져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마늘을 칼로 눌러서 으깨주시면 껍질을 쉽게 벗기실 수 있습니다. 칼로 마늘을 으깨실 때에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탈리아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허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특유의 독특한 육향이 있는 양고기를 요리하니까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브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꼭 준비하셨으면 하는 것은 로즈메리와 베이리프입니다. 로즈메리는 이왕이면 말린 것보다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베이리프는 건조된 것이나 신선한 것의 향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조된 베이리프가 더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서 종종 쓰이는 주니퍼 베리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은은한 후추향에 과일향도 같이 납니다. 칵테일을 제조하는 데 많이 쓰이는 술인 진의 향을 내는 원료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칼로 으깨서 고기 요리에 소량을 넣어주시면 맛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물론 주니퍼 베리는 옵션이고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차르드 또는 프렌치 차르드라고 불리우는 채소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줄기가 색색까지라서 레인보우 차르드라고 불립니다. 상추보다는 조금 두껍고 케일보다는 조금 얇은 채소인데요. 줄기는 샐러리처럼 생겼죠. 씹을 때 상추처럼 청량감이 있는 채소입니다. 저는 양고기 라구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채소를 넣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린 시금치나 샐러드 코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각종 녹색 채소를 대신 사용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캔 토마토는 갈아서 준비합니다. 싱싱하고 잘 익은 토마토가 있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끓는 물에 1분 이내로 담갔다가 찬물에 식힌 후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하신 후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까요? 약중불에서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마늘을 볶아줍니다. 마늘의 향이 맛있게 퍼지기 시작하면 간 고기를 넣어줍니다. 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게 분리해 주신 후에는 고기가 잘 익을 때까지 많이 뒤적거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어 주세요. 처음에는 고기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이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어링이 시작이 됩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빠져나오고 갈색으로 맛있게 자글자글거리면 썰어두었던 양파, 당근, 샐러리를 넣어줍니다. 이때 소금을 첨가해서 같이 볶아주시면 채소에 간이 배고 수분이 빠져나와서 더 맛있어집니다. 로즈메리와 베이리프도 첨가한 후에 5분 정도 더 조리해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으깬 페페론치노를 조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맛있게 캐러멜라이즈 되어서 갈색의 부스러기들이 팬 바닥에 눌어붙어 있는데요. 하찮게 보이는 이 갈색의 찌꺼기들은 사실은 맛을 내는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레드와인을 넣어서 팬 바닥에 붙은 맛있는 고기와 야채 부스러기인 반들을 잘 긁어줍니다. 이것을 디글레이징이라고 하죠. 저는 9불 정도를 주고 구매한 이탈리아산 산지오베스 와인을 넣어주었는데요. 라구에 들어가는 와인은 드라이한 레드 와인이어야 하고요. 평소에 즐겨 드시는 와인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들어가는 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올린 깊은 맛 토마토 소스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와인으로 고기와 야채 부스러기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약중불에서 5분 정도 자글자글 끓여준 후에 토마토 퓨레를 넣고 화력을 높여주세요.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소금으로 약간의 간을 해주시고 뚜껑을 연 상태로 약한 불에서 소스가 졸아들 때까지 천천히 오래 적어도 45분 정도 조리해줍니다. 이때 와인의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알코올 향은 없어지고 와인의 풍미만 남게 됩니다.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하면 물을 한 컵 정도 더해준 후 조리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파스타를 요리할 때 3번 정도 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스를 만들 때 소금을 넣고 두 번째로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간 면수, 즉 파스타 삶은 물을 넣게 되죠. 세 번째로 입맛에 따라서 치즈를 넣어서 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한국 분들 입맛에는 파스타가 많이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간을 맞추면 나중에는 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스에 들어가는 소금 간은 싱겁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완성된 요리가 너무 짜지 않게 됩니다. 수분이 거의 날아가고 자박자박한 상태가 되면 로즈메리 줄기와 베일리프는 꺼내줍니다. 소금을 넣은 물에 파스타를 삶아줍니다. 파스타에 보통 소금 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셰프분들께서 파스타 삶는 물을 바닷물 정도로 짜게 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싱겁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소스에도 면수를 넣어서 조리하게 되기 때문에 면수가 너무 짜면 전체적으로 짠 파스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만든 수제 파스타인 캬바텔리를 사용했는데요. 라구는 넓은 파스타인 파파델과 잘 어울리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파스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파스타가 70% 정도 삶아지면 준비가 된 라구에 넣어줍니다. 나머지 30%는 소스와 함께 익혀줘서 소스의 향이 파스타에 잘 스며들 수 있게 해줍니다. 라구가 자박자박하게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수를 첨가해서 농도를 맞춰줍니다. 거의 요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취향에 따라서 준비해 두신 녹색 채소도 넣어줍니다. 녹색 채소는 숨이 많이 죽으면 식감이 살지 않으니까 살짝만 조리해주고 가스불을 꺼줍니다. 취향에 따라 치즈를 더해주시면 맛있는 라구가 완성이 됩니다. 양고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묘한 육향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 양고기 라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라구를 해서 드시면 토마토와 각종 허브들로 인해서 훨씬 부담이 없고 그로 인해서 양고기 특유의 매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간단 서양 요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요.